지금 저는 문과라서 그런 거 다 처음 듣는데요. 자느라 못 들었던 거지. 그죠? 안녕하세요, 유민우입니다. 오늘은 시즌 4-3 융합 지문으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지문은 뉴턴 역학과 상대론적 역학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의 얘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과학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좀 쉽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우리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1위가 아인슈타인이고 2위가 뉴턴이에요. 뭐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안 했어도 누구나 다 들어는 봤을 테니까 그 정도면 유명하죠. 자, 우리 상대론적 역학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벌써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지? 쫄지 말고 들어봐.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는 짧아지고 질량은 증가한다. 되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쫄지 말고 들어봐.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지문에서는 질량 증가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낯설고 생소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이해해 나가볼게요. 1문단부터 3문단까지는 뉴턴의 그 유명한 공식 F는 ma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다루죠. 지금 저는 문과라서 그런 거 다 처음 듣는데요. 이런 게 어딨어. 중학교 과학인데요. 자느라 못 들었던 거지. 그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단 가보면 일단은 제가 이 첫 번째 문장만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물체 간 힘 F는 물체의 질량 m의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를 곱한 값. 이래서 F는 ma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얘기가 잠깐 나오고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화하며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변화시키는 데 더 많은 힘이 소요가 된다. 자, 속도가 변화해도 질량이 변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사실.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하지만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점점 더 막대한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화하고 또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에 더 많은 힘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해결해내기 위해서 상대론적 역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운동 상태에 따라서 질량도 변하는 물리량이 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지문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1문단에서 방금 관심을 가져온 물리량이 바로 질량과 속도였죠. 문과 학생들이라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처음 듣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충돌 같은 걸 할 때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그 총합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죠. 그죠? 이게 이 지문에서는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둔 상태로 3문단으로 넘어가면 될 거예요. 3문단 들어가 볼 건데 3문단은 그냥 쫄지 말고 그림 참고하면서 가볍게 읽어 나가면 돼요. 쫄지 말고 들어봐. 지금 여기 그림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서 읽어 나가면은 뭐 완전 비탄성 충돌 얘기 나오고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즉 운동량이 보존되는 그런 내용들 가볍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4문단부터가 약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4문단 들어가 봅니다. 아까 3문단에서는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4문단 들어가면 어떻게 돼? 관찰자도 같이 움직이죠. 이게 그림의 B와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S1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관찰자도 같이 움직이면서, 즉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관찰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상대론적 역학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잡아온 것들을 계속해서 좀 끌고 내려가면서 그를 하나로 엮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대로 A가 오른쪽으로 이 U만큼 이 U의 속도로 관찰이 돼요.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상대론적 역학에서는 공식이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왜? 빛의 속도 C가 관찰자의 속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고 또 그 무엇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운동할 수는 없거든요. 왠지 물어보면 안 돼. 이거는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식을 얘기를 하죠. 자, 공식을 잠깐 보면 S1에서 관찰자에게 관측되는 A의 속도 V를 구했대요. 자, 천천히 보세요. 그냥 V는 이 U라고 했으면 뉴턴 역학에 따른 속도인데 거기서 뭔가를 나눠. 그러니까 1 플러스
u제곱 나누기 c제곱을 나눠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A의 속도는 방금 V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V고 B는 정지에 있죠. 뉴턴 역학에서든 상대론적 역학에서든 관찰자에게는 정지한 걸로 보이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운동량을 구하는 방법이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mv 플러스 0, 그러니까 mv가 됩니다. 자, 근데 충돌 이후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질량이 합쳐지죠. 그러니까 이 m이야,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u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이 mu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mv는 EMU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다시피 u가 0이 아닌 한 같을 수가 없다. 이게 공식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질량을 변수로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문단으로 들어가 보면요. 뉴턴 역학과 다른 상대론적 역학이지만 여기서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m을 변하는 물리량으로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정지 질량과 운동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했는데 운동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항상 크대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기 하고 있을 때 질량이 더 커지나? 아, 그럼 다이어트 안 해야겠네.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해봤자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더 키워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문단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예 막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질량이 커진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공식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상에 가까운 경우와 빛의 속도에 가까운 경우를 비교하면서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질량이 급격히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문제는 29번 문제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29번 문제는 사실 지문과 보기를 잘 이해한 어떤 이들은 4번 선지부터 판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왠지는 제가 일단 먼저 풀고 나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기의 상황은 지문에서의 그 4문단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잠깐 한번 보기를 좀 같이 보면요. 물체 X의 정지 질량이 Y의 정지 질량보다 2배가 더 크다고 하고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보죠. X가 Y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U의 크기만큼 U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고 Y는 X를 향해서 왼쪽으로 U의 크기만큼 즉 마이너스 U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서 따라가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완전 비탄성 충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딱 나와 있고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탐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기를 그림처럼 나타냈으니까 이제 선지에 들어가서 선지에 맞춰서 하나씩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1번 선지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관찰자 입장에서는 X는 EU로 움직이고 Y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질량이 각각 EM, M이니까 충돌 전 X의 운동량은 4MU가 되고요. Y의 운동량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더 크죠. 자, 2번. 방금 1번 선지에서 본 것처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4MU였어요. 그죠? 충돌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X라고 할 때 3MX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가 3분의 4U가 될 테니까 오른쪽으로 더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겠죠. 자, 3번도 가봅니다. 여기서는 U가 2분의 C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공식에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식에 직접 뭘 대입한다고 하면은 정말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국어가 수학이냐면서. 근데 하지만 모든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숫자면 건너뛴다, 뭐 공식이면 건너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을 해보자고.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V는 5분의 4C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3번 선지는 땡이야. 왜? 그러니까 5분의 4C라고 한다는 거는 2분의 C보다는 어쨌든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지? 그러니까 C는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5분의 4C 가 의미하는 건 뭐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문 내용 생각해보면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바로 4번 들어가 봅니다. 4번 선지. 충돌 전 X의 운동 질량이 충돌 전 Y의 정지 질량보다 2배 이상 더 크다? 원래 정지 질량이 2배였잖아요. 그러면은 더 커지니까 적어도 2배 이상이겠지. 이게 답이네. 이해돼요? 자, 5번 선지는 그냥 판단해보면 같다가 나오니까 땡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좀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이들은 4번 선지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했죠. 지금 이 지문은 우리의 통념과 달리 질량이 속도에 따라서 커질 수 있다는 거, 즉 상대론적 역학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선지를 한번 좀 곰곰이 훑어보는 거야.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4번만 질량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문제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선지를 정답으로 만들고 싶어져요. 저 선지를 정답으로 만들려고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말을 바꿔서 1번, 2번, 3번, 5번 이런 선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내는데 역시 예감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정답 선지는 2배 이상 더 크다 정도로 서술하고 있으니까 2분의 C의 의미만 분명하게 좀 파악하고 나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도 없이 답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죠. 그냥 어렵게만 만들고 지문 내용대로 계산만 해서 답을 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체감 난이도도 적당히 조절을 해가면서 글의 흐름을 정확히 짚은 학생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좀 정답 선지로 생각이 더 가게끔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에서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동안 평가원 지문을 해설할 때에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게 역시 이감의 퀄리티죠. 자, 이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 안녕.